관세협상 타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인데 글쎄요. 한번 보십시다. 미국 자동차와 트럭 개방하고 쌀 등 농산물도 일부 개방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쌀을 개방을 약속했다가는 글쎄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뭐 쌀이 전라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라도의 주된 네, 산업이 농산물이고 농업이고 정치고 그렇죠. 근데 아마 쌀을 개방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제가 이 관세 협상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는 일본 뒤따라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모델을 보고 가는 거다. 일본 뒤만 따라가면 우리 구조하고 일본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뒤만 따라가면 된다. 성공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일본 관세 협상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거의 일본과 동일한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관세 협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여기에는 알래스카 LNG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를 실제로 가서 보고 온, 우리 기업체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경로로 전해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지금 현재 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고 전혀 지금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SOC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꿈 같은 얘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트럼프가 그저 선거 앞두고 시끄럽게 떠들었던 얘기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아마 수도 없는 가공의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아무 숫자나 막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5,500억 달러 미국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근데 거기에서 미국이 이익의 90%를 수취한다. 이렇게 will receive 90% of the prof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도 아닌 얘기죠. 어떻게 투자를 해서 90% 이익을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가져간다. 이런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라는 친구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정말 장사꾼처럼 또 사기치는 겁니다. 그냥 미국에 못 배운 백인 노동자들에게 그저 90%를 우리가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투자하는 거다. At my direction 하고 그런 얘기. 지금 NHK 보도라고 지금 아랫단에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NHK 보도라고 아랫단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절반인 1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절반인 12.5%. 이 자동차 관세 25%라는 것도 이 자동차 관세를 25%라고 그동안 매겨왔다는 뜻이 아니고 매겨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25%를 불러놓고 거기서 지금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 꼭 남대문 시장에 얼마요 얼마 하는 장사꾼들이 이거 10,000원이에요 하고 불러놓고 5,000원 이렇게 깎아주는 식의 저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관세는 12.5%를 매기기로 한 거죠. 지금까지 자동차 관세는 아마 거의 0%에 가까웠거나 2%대였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엄청나게 올린 거죠. 자동차 관세를 12.5로
25%라고 뻥 치놓고 거기에서 이제 깎아줬다.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관세 밑에 있군요. 2.5%였는데 플러스 12.5%로 하면 자동차 관세는 15%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기존의 자동차 관세가 2.5%였는데 거기에 12.5를 소위 리사이프로칼 테리프로 때리면 합치면 15%가 된다. 이렇게 지금 NHK 보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좀 불명확해요. 지금 이 협상에 나섰던 사람이 아까 사키입니까? 그 미국의 재무장관, 일본의 재무장관이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하고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브리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합작법인을 만든다. 이런 것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느 하세월에 안 될 거다. 이거 뭐 트럼프 물러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무조건 트럼프 물러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입니다. 일본 쪽에 아카자와 료쇼 이렇게 돼요. 뿔글 적자에 자와가 모택자를 쓰죠. 아카자와 료쇼. 일본의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일본 재무장관 이름이 요즘은 뭐 재무장관 이렇게 안 부르고 경제 재생 재정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해서는 오크라쇼 대장성 장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경제 재정 무슨 재생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본 가면 공식적으로 오크라쇼 그러죠. 네. 대장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동차 관세 기타 품목 문제는 이 쌀입니다. 쌀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연간 50만 톤 개방. 네, 이 문제는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풍문입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풍문입니다. 이 풍문은 지금 챗GPT라든가 이런 거를 검색할 때 나오는 얘기지 공식 언론에서는 컨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쌀도 무역 이번에 개방 품목에 포함이 된다. 쌀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쌀과 기타, 우리 같으면 기타 품목에 사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대구 이하 지역에 사과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과 생산 한계선이 계속 북상에 올라와서 거의 지금 서울까지 다 치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마 우리는 지금 사과를 외국에서 수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사과도 이번에 미국 측 요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거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든 지금 전체 쌀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연간 50만 톤이 개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간 50만 톤 같으면 일본 전체 쌀 소비량의 5%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과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바로 위에 오른쪽에 쓰인 사람이 일본의 아카자와 료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베선트이고 그 왼쪽이 루트닉 상무장관인가요? 루트닉 상무장관 이 친구도 굉장히 거칠고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4월 2일 날 트럼프가 리사이프로칼 테이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미국이 일본이 풀 exemption, 뭐 전면적으로 우리 예외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고, 뭐 일본, 뭐 한국 이런 부자 나라들 넌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 말하자면 이 무역액에 대한 한국이나 일본 측의 흑자율, 그것에다가 바로 관세를 그 숫자를 바꿔서 관세를 때린 거죠. 그게 이제 4월 2일 날 나왔고, 6월 7일 날, 예. 지금 뭐 좀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교착 상태다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합의가 안 되고 쭉 오다가 7월 달 와서 이제 오히려 조금 일본에 이게 25% 처음에 24%였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왜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일본에 25% 이렇게 1%가 그냥 올라갔었습니다. 원래 4월 1일 날 발표할 때 일본이 24%였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편지를 보내면서 25%로 둔갑을 했다가 7월 1일 날에는 일본에 35%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그 트럼프 지 마음대로입니다. 뭐,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한번 끝났다가 이제 8월 1일로 연기를 하고 지금 이제 8월 1일을 앞두고 오늘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상교섭 본부장하고 위성락 용산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죠. 그래서 2+2 회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제 이 미국의 루트닉하고 이 베선트 재무장관은 바로 돌아서서 이제 한국 팀하고 지금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팀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을 내놓고 너희 한국도 도장 찍어라, 사인해라 하고 이제 압력을 넣고 뭐 한국 측은 뭐 방어는 꺼내놨다가 뭐 그 말 필요 없다, 이제는 결론 내자 하고 뭐 이런 식의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풍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워낙 일방적이고 뭐 일방적인 것 자체는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죠. 바이어죠. 그 바이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건 뭐 이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뭐 그 시장경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 사주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면 큰 소리 치듯이 소비자 왕이죠. 물건 사주는 국가. 뭐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물건을 사주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종류로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실질적인 강자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 보여줘야 될 최소한의 어떤 염치, 예의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지금 그것조차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떻든 지난 21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정권이 참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제 7월 20일, 24, 우리 시간으로 23일, 일본 시간도 23일이죠. 23일 아침 8시 정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시바가 그 협상 결과를 보고 아마 특히나 농산물 쌀에 대해서 일단 쌀이 일단 뚫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쌀이 트럼프의 그 아까 처음 보신 여기에 무조건 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 rice and certain other agricultural produc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쌀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시바가 이 쌀 문제에 대한 개방을 보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일단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쌀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쌀은 지금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쌀을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쌀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는 겁니다. 미니멈 마켓 액세스, 의무 수입 총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니멈 마켓 액세스.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14년에는 연간 40만 8,700톤으로 쭉 단계적으로 증량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 이후에도 40만 8,700톤 물량을 유지하고 있고, 이 40만 8,700톤은 국내 쌀밥 소비 290만 톤의 약 14% 정도 됩니다. 수입 물량 대비 소비 비율. 먹는 쌀로 따지면 좀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전체 소비량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일본도 채소 시장 접근이라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 시장 접근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오케이, 당신 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그 기본 원칙은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우리는 쌀 수출 국가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물량을 정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일종의 쿼터를 설정을 해서 그 최소 쿼터만큼은 수입을 해줘. 그러면 나머지 시장 전체를 그냥 자유롭게 열어놓지는 않아도 좋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하고 상호 합의한 게 최소 시장 물량이라는 겁니다. MMA라는 겁니다. 미니멈 마켓 액세스. 최소 이 정도의 물량은 마켓 액세스를 허용해 달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이제 40만 8,700톤이고 일본은 77만 톤입니다.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은 원래는 무관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수입하는 한편으로 관세와 개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쌀 시장을 완전히 열고 대신에 관세를 왕창 매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를 물리게 되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수입이 안 되죠. 그래서 관세를 왕창 물려 놓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를 물리고 있냐? 500%를 물리고 있습니다. 수입 가격의 5배. 500%의 관세를 물리니까 이 관세를 내고는 국내 들어봤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면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시장 물량을 수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은 열되 관세를 왕창 매겨 가지고 사실상 록인하는, 시장을 잠그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최소 시장 접근은 77만 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잘 쳐다봐야 한다는 게 산업 쪽에 자동차 뭐 이런 산업도 비슷하고 농업 구조도 우리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관세와 테리프를 물리면서 시장 개방하는데 얼마 정도를 물리느냐? 관세를 227%를 물립니다. 여기 제가
줄에 써놨죠. 227%. 옛날에 778%까지 물렸다가 쭉 줄여나가서 지금은 227%에 있고 227%에도 수입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워낙 높은 가격이어서. 한도 초과분. 그러니까 한도만큼은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한도 초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227%의 관세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한도 40만 7천 톤까지는 5%의 관세를 매기고 우리나라는 5% 관세를 매깁니다. 5% 굉장히 낮죠. 그 관세를 매기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쭉 올라가서 500%대의 세금을 매깁니다. 네. 한도 내 미니멈 마켓 액세스에 대해서는 5% 관세를 매기고 한도 초과분은 무려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쌀을 수입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5%의 할당 관세를 매기고 초과 시에는 51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본의 이 MMA의 비중은 대개 11% 정도 됩니다. 우리가 14% 정도 되고 일본은 11% 정도 됩니다. 대개 이 정도 제가 일본 쌀에 대해서 또 수입쌀, 한국쌀 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도 곧 이제 일본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쌀이 포함이 되죠. 근데 쌀이 포함이 되면 513%의 관세를 매기기는 불가능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마 관세를 대폭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WTO에서 합의한 우리나라의 기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이 세제의 구조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WTO하고 막 열심히 협상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쌀 시장 개방의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완전히 틀이 무너지는 그렇게 되면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행사된다 안 된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양곡관리법 이런 거는 입법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입법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